과연 아파트, 주택이 부동산이 금융상품입니까? 아니면 소비재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지 그 이유를 좀 제가 생각해 보면 예. 이게 부동산이 아주 독특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쓸 수도 있고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부동산을 금융 투자 상품으로 금융 투자 상품으로. 예, 예. 그럼 주식과 마찬가지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자산이 불어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무슨 부동산이 이게 금융상품이냐 이게 소비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라는 건 정확히는 사용하는 재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예. 그런데 가계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삶 자체가. 그렇죠. 제가 볼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그냥 내가 살 집이어서 뭐 나는 그냥 내가 거주할 집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게 말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내 집 살 때도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투자 상품. 잠깐만 우리 그동안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그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광수 너는 왜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최영호 너 왜 집값 하락 얘기만 꾸준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다시 곡해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는 아니다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 그렇죠. 아주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야 하락할 때 사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낮은 가격에 사야 올라갈 때 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못 높게 사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읽고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거주할 집이라고 여러분 그냥 내가 거주할 집 한 채 있으셔야죠.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럼 아무 때나 사세요. 그렇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100명이 있으면 95명은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나 사용재로 봐요. 근데 5명이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팔거든요. 예.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5명이에요. 이게 제가 열불나죠. 열불나지. 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올바른 정보를 드리면 좀 더 낮은 가격, 좀 더 좋은 내가 사기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나 돈 벌었어 하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올라가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교집합에 뭐가 있냐면 많이 번들 중에서 교집합은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질 때 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마치 자기가 그게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갑자기 전세가 만기됐어. 근데 봤더니 전세 나가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 전세준 돌려줄 돈이 없는데 그냥 이 집 인수하세요. 내가 그런 경우 싸게 있지. 줄게. 그런 경우 있지. 그렇게 해서 샀는데 그 집이 2배 올랐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샀단 말이에요. 아니 2017년, 18년, 뭐 16년 이럴 때 집을 산 연예인들이 보통 신문에 뭐라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냐면 A모 씨가 어떤 아파트를 사서 얼마의 돈을 남겼다. 이런 기사를 쓰는데 그건 역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낮을 때 사셨던 분들이지 21년 최고가의 집을 사서 얼마에 남겼다라는 뉴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년도에 저 최고가에 사서 지금 돈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그래야 그런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4년 12월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지금 9만 채가 훨씬 넘습니다. 네. 앞으로 25년도를 좀 전망해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우선 드리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이미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0월부터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예. 물론 잠정지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으로 조사지수하고는 다르게 이건 예. 실거래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이미 실거래 가격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어허.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장을 보시면 예.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재화시장에서 혹은 자산시장에서 예.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줄고 있다는 건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수요가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을 내놨는데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매물이 쌓입니다. 그렇죠. 이게 집값 하락의 전초 1단계예요. 그렇죠. 1차 징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제 새롭게 안 내놓고 있다가 그렇지. 나도 팔아야 되나? 이제 그렇지. 이거 위험한데 뭐 이러고. 그러면 이제 2단계로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쌓여요. 아. 저 내년도 맥시멈 12만 채도 보는데. 12만 채. 예. 그러면 서울이요.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에요. 그렇죠. 사실 더 갈 수도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매도 물량도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끔 뭐 매도 물량 공급에서 빼고 신규 아파트만 자꾸 공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 집을 팔아서 내놓는 것도 그것도 공급이거든요. 그것도 공급이라는 말씀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말이 더 전 생각하냐면 그게 지금의 유통 가격, 즉 거래 가격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시장에 가서 아파트를 사려고 갔어요. 예.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삽니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는요, 분양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는 지금 매매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의 공급은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나 팔려고 많이 내놓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죠. 반대로 야, 집값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물량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다. 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드려볼게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2009년과 2010년도의 부동산 기사입니다.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 우려. 대표님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예. 건설사들이 다 망하고 망하고.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 예. 채가 넘었고요. 예. 서울에도 막 미분양이 쌓이고 그래서 공급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예. 재건축 재개발 다 진행을 못해.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허가도 줄고 예. 분양도 줄죠. 예. 아니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데 건설사들이 공급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대란이지. 그러니까 공급이 그래서 부족하다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예. 2009년도 10년도에 2, 3년에 주택 공급 대란. 심지어 국토장관도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여기에 함의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집값 오른다. 왜? 아.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올라요. 미분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냐면 이렇게 조장하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빚내서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렇지. 특히 무주택자들이. 예.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요. 2, 3년 후에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공급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하락했잖아요. 2013년 기사입니다. 그렇지. 충격적이죠. 예. 부동산 추락, 날개가 없다. 부동산값 추가 하락 위험, 주택 매매가 더하라. 아니,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했는데 왜 집값이 빠집니까? 저는 사실 어떤 걸 가장 기분이 나쁘냐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언론에서 지금도 인허가가 이제 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뒤에는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흘려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3, 4년 뒤에도 아파트 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었지만 네. 못 지었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집값 빠졌어? 이거 보세요. 이게 음마아파트인데 2009년도에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예. 막 집값 부족하다니까. 그때 막 뛰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집값이 이렇게 다시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공급이 예. 집값을 결정하는 예.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집들이 나오는 게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살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들 많을 때 어떻게 집값이 상승합니까? 그렇죠.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사실 23년, 24년에 뭐 지금 저 올림픽파크 포레온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분양가 막 계속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양가 더 오른다 하는 걸 바람을 잡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자꾸 얘기하니까 얼죽심 나왔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공급자에 의해서 뿌려지는 뉴스에 사람들이 휘둘려서 고가를 계속 사들였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또 지금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데 어차피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기존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물량. 그래서 그냥 입주 물량 얘기하고 예. 인허가 물량 얘기하고 분양 물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올라간다? 아니 지금 광명시에 마피가 엄청 많습니다. 아, 신규 아파트 마피예요. 처음에 막 분양가 올린다고 그러고 신규 아파트 부족한다고 그래서 분양은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잔금이 없네?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마피로 내놓는 물량 여러분들 실물 보시면 실제로 가보시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확산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꼭 고민하셔야 되는데 집값을 결정하는 건 이런 매도 물량이고 중요한 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냐. 요즘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2025년도에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하고 다르게. 25년도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24년 말보다 이제 훨씬 더 가파르게 갈 수 있다. 두 가지가 다를 거예요. 예.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하락이 시작되겠죠. 하락이 시작되면서 하락폭이 좀 달라질 거고 올해하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세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이거 보세요. 반포자입니다. 예. 이거는 반포의 그래도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다 살고 싶어요. 예. 한번 보실까요? 이 아파트가 2022년도에 39억 원에 거래되다가 예. 30평대가 2023년 초에 얼마에 거래됩니까? 28억. 28억 8천만 원으로요. 10억 원이 하락해요. 10억 원 하락했어요. 예.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집값이 뭐한 빠져요. 10개월 만에 빠진 아니, 거예요. 여러분, 반포자이가 10억 원이 빠진다고. 그 정도의 거품이 확 일어났다가 어떤 아파트가 거품이 확 꺼져서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올랐잖아요. 예. 아니요. 제 말은 뭐냐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때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예. 그러면 이 가격이 이제 다시 하락할 건데 네.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빠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시나요? 그거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니까. 사실 제가 21년에 아파트값 고점입니다. 22년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야, 표용호 네가 뭘 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야, 표용호가 집값 떨어진다니까 집값 떨어지는 어디 단지를 찍어주더라. 제가 반포자이 얘기했거든요. 인천 뭐 다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급매물 있습니까? 하고 급매물을 30% 이상 싸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22년, 23년 요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제 얘기 틀려 하고 간과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야, 가보자. 아, 너무 좋다. 집값이 이광수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그러면 집값 떨어지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가볼 생각이거나 또는 나는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를 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왜 맨날 떨어진다고만 하냐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거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떨어져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회가 생길 때 내 집 마련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41억 원에 지금 반포자에 산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지금 내 집 마련해서 너무 좋다. 나 드디어 반포 입성했네. 너무 좋을까요? 아니죠. 맞아. 반면에 불과 뭐 1년 전에 1년 전에 이거 30억 원에 산 사람은 너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비싼 아파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강남 불패. 불패일 수 있어요. 10년 동안 보면 불패겠지. 근데 그 중간에 계속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 심해요. 불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가격이 빠졌을 때 사. 그러면 당신들도 가격 제 40억 원에 사라고요. 불패니까. 그렇지. 아니 왜 낮을 때 사놓고 꼭 오르면 우리 보고 사래.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아무튼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25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물량이 많아진다고요. 물량이 많아지면 이제 더 다른 가파라지죠. 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집 마련에게 훨씬 좋은 시장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시장이 온다. 제가 좋다는 말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 좋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장이 얼마나 왜곡됐고 편협할 수 있냐면 저도 이제 편협할 수는 있겠죠. 이런 표현들이. 전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다고 표현합니다. 시장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이제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지. 그렇죠. 가격이 막 오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가격이 빠졌을 때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시장이라고. 그래서 전 2025년도가 이후부터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라는 좋은 시장이 올 것이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변화를 잘 보시면서 부동산을 투자 관점으로 보시라. 왜 다주택자나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로 보고 왜 쌀 때 사고 가격이 하락할 때 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언제 집을 가장 많이 판 줄 아세요? 2022년 말부터 2023년도에 집을 가장 많이 줄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팔고 떨어지면 사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반대예요. 오를 때 사잖아요. 주식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어. 왜냐면 오르면 더 오를까봐.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사요. 네. 근데 빠지면 또 안 사요. 그렇지. 왜 안 살까? 더 떨어질까봐. 그건 기대를 해요.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불안을 기대로 바꾸시라. 정말 이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내놨습니다. 안 팔립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네. 1주택자가 집을 내놓은 게 아니라 다주택자. 자, 그리고 아까 광명시의 신규 아파트에 마피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잔금 못 내셔야 돼요. 잔금 못 내는데 잔금을 왜 못 내냐면 기존에 있는 내가 한 채 갖고 있던 이 아파트를 내가 팔아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얘가 안 팔리니까 얘 안 맞아 엇박자가 난 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엇박자가 나겠지만 금전적으로도 엇박자가 나요. 얘가 고점일 때 예를 들면 얼마에 팔아서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이걸 샀어야 되는데 얘가 내가 예상했던 가격이 안 팔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피로 던지고 이거 안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지금 그런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아우 이거 뭐 거의 없네요. 안 사요. 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5,900건이 넘다가 지금 24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사서 야 이거 돈이 되는 거야? 아니, 빨리 팔 생각만 하지? 이렇다고요. 근데 시장이 잘 보세요. 지금 네.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 이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예. 그 교수님이 예. 근데 충격적인 거예요. 뭐예요? 왜냐면 코인 가격이 오르면 강남의 아파트가 오른대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랄만한 그 논문입니까?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대표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삼성전자로 돈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삼성전자로 돈 잃은 사람이 많지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논의하는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이상하게 코인이 오르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예? 보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네? 예? 그래서 마치 인과관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은. 어허. 그럼 제가 반대로 예? 삼성전자 주식 주가와 음.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그려놓으면 음. 야 이거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망할 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는 온통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야 그렇게 되는 거 보지 요즘에 그래 하면 이게 다 통용돼. 그래서 야 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강남 아파트 오르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겨울이 오면 호빵과 어묵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호빵 잘 팔리니까 어묵 잘 팔리지 이러면 됩니까? 이건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지. 상관관계는 있죠. 예. 근데 원인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묵을 내가 파는 가게 사장인데 예. 어느 날 이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길을 가봤더니 야 호빵이 안 팔리더라. 야 우리 어묵 생산량 줄여. 이러면 되냐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왜냐면 호빵은 안 팔리는 이유가 예. 호빵이 맛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그래서 안 팔리는 건데. 겨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맛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서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왜냐면 아까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건설사들은 언제만 분양을 합니까? 돈이 벌 수 있을 때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때만 공급이 증가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공급이 안 감소해요.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가격이 빠져서 공급이 감소하는데 이 공급이 빠져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예. 인과관계가 틀린 거죠.